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대한민국 건강장수 수명을 10년, 심지어 20년까지 더 앞당기는 그런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미세전류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의 전기 스위치를 켜주실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 세포 충전 건강법의 저자이자 엘큐어 천의 아버지, 연세서 의원 심영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오늘은 또 특별하게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미세 전류의 과학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세 전류라는 건 세포의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건데, 닥터한스 우리 한 박사님과 함께 벌써 하니까 제 몸속에 ATP가 뻥뻥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ATP가 뭡니까? 우선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ATP는 그 에너지 단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ATP가 ADP로 변하고 ADP가 AMP로 변하면서 그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에너지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몸에 전기가 있습니까? 전기 죽는 거 아닙니까? 아유, 큰일 납니다. 있으면. 전기가 없으면은 즉사합니다. 아, 없으면 죽는 겁니까? 그럽니다. 전기가 없으면 세포 활동이 정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전기를 무서워해가지고 전기가 막 몸에 들어오면 그냥 이게 다 좀 부정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다 없으면 죽는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는 미세전류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 왜 필요할지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기가 없으면 이제 세포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계하고 같은 거예요. 전기로 동작되는 기계와 같은 건데 전기가 없으면 이제 세포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거를 뭐 잠시 소개를 할까요? 말까요? 네. 세포는 이제 하나의 소우주예요. 소우주인데 그 속에 뭐 핵, 미토콘드리아, 골기체, 리보점 뭐 굉장히 복잡한 하나의 구조로 돼 있는데 전기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질 못해요. 그리고 이제 세포가 이제 동그랗다고 쳤을 때 그 바깥쪽은 이제 플러스 이온이 되고 안쪽은 이제 마이너스 이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포에 전기가 흐르는데 그 사용되는 전류는 세포에 따라 틀리지만 7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돼요. 마이크로 암페어라고 그러면은 감이 안 잡히시겠는데 보통 1암페어가 기준으로 보통 많이 전기공학에서 얘기하는데 그거에 100만 분의 1 수준이에요. 100만 분의 1 수준. 그래갖고 우리 생체에 이제 세포가 이렇게 흐르는데 세포 사이에 전기가 흐르는데 그 흐르는 전기가 굉장히 그 미세한 미세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 그림처럼 보면은 이렇게 다 부위별로 그 전기량이 조금씩 틀리고 그리고 체내의 생체 전류는 우리가 이제 주로 치료할 때 제가 쓰고 있는 외부의 미세 전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헷갈리는 거야. 우리 몸에서 생긴 전기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준 건지 이제 헷갈리니까 이제 치료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걸 생체 전류와 미세 전류는 거의 크기가 비슷하다. 세기가 비슷하다. 세기가 비슷하다. 그래서 보통 마이크로 암페어, 100만 분의 1 암페어니까 거의 뭐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정도죠. 그러니까 전기에서 찌릿한 거, 그거는 뭐 말도 못하게 전류가 센 거고요. 이거는 마이크로 볼티지,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이렇게 이 생리학, 전기 생리학에서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다 측정을 해서 우리 세포마다 전기, 그러니까 전류는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고 그 다음에 전압은 미리 볼티지 단위예요. 미리 볼티지는 1000분의 1.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세 전류는 전기 생리학적으로 생체 전류하고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기가 몸에 있다. 우리 몸에서도 지금 전기를 만든다라고 그러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기는 이제 그 코일이라고 하는 전선하고 또 자석하고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일종의 그 뭐 마찰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회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가 발생하는데 발전이죠. 우리 몸에는 그 발전을 시키는 게 자석이 어디 들어 있으며 코일은 또 어디 있는지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구조는 이제 자석과 코일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게 생겼어요. 복잡하게 생겨갖고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구조 속이 미토콘드리아 확대된 그림은 제가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요거 말씀이시네요.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내피 안에서 이온이 교환이 되면서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크랩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건 있을 겁니다. 슬라이드 한번 찾아보실까요? 크랩스 사이클. 그래서 이제 휘발유가 들어가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마찬가지로 크랩스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나왔네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내막에서 이제 크랩스 사이클이 막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이온 교환 작용인데 우리 영양분, 우리가 섭취하는 포도당,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저런 아주 복잡한 화학 반응, 쉽게 해서 뭐 발효 반응이라고도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가 조금 틀려서 화학 반응을 해갖고 이 포도당 한 분자가 돌아서 한 바퀴 뺑 돌면 나중에 미토콘드리아에서 38개의 ATP를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는 휙 돌아갖고 2개의 ATP만 하고 매연을 무지하게 많이 발생시키고 그래서 정상세포, 암세포는 좀 틀리다. 암세포는 그냥 후딱 태워버리는 급하게 태워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정상세포는 아주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화학작용을 복잡한 화학작용을 거쳐서 38개의 ATP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한다, 전기를 만들어낸다.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라는 거, 그다음에 전기라고 하는 거, 아까 전자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개념으로 맞습니다. 보면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먹고 운동하고 잠자고 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전기이었다. 전기작용이죠. 모든 것이 전기작용입니다. 그럼 전기 없으면 죽습니다. 죽는 거 맞네요. 순간 뭐 전기 없으면 뭐 심장도 딱 멈춰버리고 뭐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 핸드폰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전기 없으면 그냥 아예 못 쓰는 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전기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순간적으로 죽습니다. 그럼 이 전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전기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까? 그러면 부족하게 되면 이제 병이 나는 거죠. 그럼 부족해지면 그거를 이제 더 채워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LQ요법이 바로 이제 그 부족한 전기를 채워주는 충전. 그래서 세포 충전이라는 개념을 제가 계속 이제 세포 충전 건강법이란 책자도 썼고. 아니 근데 그 좀 약간 이상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먹고 운동하고 자고 해서 전기 만드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전기를 계속 넣어주면 몸에 전기가 충전이 계속되니까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충전되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여기만 넣어준다고 회복은 돼요.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실제로 외부에서 전기 넣어주는 양은 한계가 있고 우리 몸은 이제 60쪽 엄청 많이 만들어내는 거고 60쪽에서 100쪽인데 실제로는 그 만드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몸에서 만드는 건 엄청 많고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 건 조금밖에 안 돼. 조금 도와주는 그런 수준이다. 많이 넣을 수도 있지만 그걸로 해서 연명할 수는 안 먹고 안 자고 부족분을 채워주는 거는 최고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사람은 바깥에서 넣어준다고 해서
살 수 있을까? 그건 조금 힘들지 않겠나. 네. 우리 몸은 어차피 모든 병든 세포가 100% 세포가 병드는 게 아니고 네. 80 내지 90%는 잘 작동되니까 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보충하는 개념이지 처음부터 0부터 100까지 이렇게 외부에서 넣어주는 건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물 실험. 죽은 동물을 넣어서 살린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전기인데 전기를 넣어주니까 ATP 생산량이 증가하더라. 네. 이게 심지어 500%가 네, 5배 정도. 증가하더라.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사실이면 정말 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무지 많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게 이제 그 ATP 생산량이 5배 정도로 증가된다는 것이 그 닥터 챙. 닥터 챙이라는 분이 이제 실제로 실험실에서 다 해갖고 데이터를 낸 거예요. 논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전류가 5배로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전자 전달계에 작동을 하는지를 잠깐 보면 오른쪽 먼저 보시면 ATP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다음 구조, 아까 그 크랩스 사이클의 그 화학식이에요. NADH에서 전자 제공이 돼서 전자 전달계가 휙 돌아가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복합이에요. 그것도 컴플렉스 1부터 4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H 플러스는 수소이온이잖아요.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이제 막전이라고 해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ATP 합성 신테테이즈 그런 합성 그 호르몬이 엄청나게 빨리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ATP 생성이 되는 건데 ATP 생산을 못하게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전자가 부족해요. 여기 맨 밑에, 전자. 맨 밑에 보시면 전자가 부족하면 ATP 생산이 잘 안 돼. 그리고 막전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세포든 배터리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전기를 지켜주는 게 막이거든요. 세포막의 전이가 붕괴가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LQO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전자가 직접적으로 공급이 돼요. 공급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ATP 신테테이즈가 헛돌지 않고 최대 회전수로 막 작동을 해서 ATP가 5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세 전류의 그 가장 획기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이 지금 핵심 키 포인트가 되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우리가 ATP를 만들려면 이제 필요한 건 전자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양성자잖아요. 이 두 가지가 농도가 진해지면 많아지면 ATP 신세세이즈가 훨씬 더 잘 돌아서 ATP 생성량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이것들을 잘 못 만들어내고 있다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근데 전기를 넣어주니까 5배 정도 더 올라가더라고요. 아주 활성화가 되는 거죠. 5배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파워가 5배 증가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럼 운동할 때 이 전기를 달고 그냥 뛰면 훨씬 더 뭐 효과가 좋죠. 산에 갈 때도 그렇고 또 그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도 그걸 달고 하고 그러면 훨씬 더 힘이 빡빡 생기네요. 등에다가 꽂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호르몬이나 뭐 각종 그 효소류나 이런 것도 내 몸에 저런 에너지가 있어야 잘 만들어질 텐데. 맞습니다. 전기를 달고 그냥 살면. 실제로 이제 제가 임상적으로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그 병 중에서 그 충전을 시켜도 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딱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현대 얘기한 난치병이기도 한데 암 환자하고 자가 면역 질환 환자는 굉장히 방전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LQO 기계를 하루에 최소한도 30분씩 3번 하세요. 이렇게 제가 처방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일주일에 30분이면 충분한데 암하고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은 아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결국 그 암세포나 암세포 주변이나 또 뭐 통증이나 염증이 있는 곳에서는 이 전자 생산량이 약하고 네, 떨어집니다. 또 양성자 농도가 떨어지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ATP 생성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암 치료에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통증을 떨어뜨리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암 중에서 가장 통증이 심한 것이 췌장암인데요. 췌장암이 이제 현대의학에서 개발된 진통제 중에 최고는 결국은 양귀비입니다. 몰핀인데요. 몰핀 진통제도 이 통증이 조정이 안 되는 분들이 엘키오 요법을 하고 나서 70%가 통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 그 양귀비 그것도 네. 결국은 전자를 좀 공급을 해주어서 통증을 줄인다. 양귀비 같은 경우는 진통제 메커니즘은 아마 대뇌에서 마비를 시켜갖고 통증 신호를 못 느끼게 하는 거지 실제로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진통제 대부분의 진통제들은 다 술 취해갖고 정신 모르게 해주는 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네네. 이거는 전자를 아예 넣어서 그냥 재생시켜버리는 맞습니다. 네네. 재생 개념. 예. 대박입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좀 전에 통증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엘키오 전기를 넣어주면 전기가 부족한 부분에 전기를 채워주니까 통증이 떨어질 것 같은데. 네네. 통증 치료하는데 이 엘키오를 쓰면 실질적으로 쭉쭉 떨어지는 겁니까? 진통제는 일단 신호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스테로이드하고 진통제는 즉각적인 효과를 느낄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엘키오는 조금 반응이 느려요. 효과는 있지만 그래서 빠른 효과는 없지만 근본 치료가 되는 거다. 진통제나 진통제나 이런 건 본인이 느끼지만 못하게 하는 거지만 엘키오는 근본적으로 세포를 충전시켜서 세포를 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치료 방향이 180도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해결을 그냥 해주는. 네네. 예. 그래서 각종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십견 통증도 있고. 또 뭐 다리 발바닥에 족저근막도 있고 엘보 이런 통증도 있고 심지어 두통 뭐 이것도 생리통 이런 생리통 치통 뭐 이런 통증류들도 결국은 전기를 계속 집어넣어 주면 줄어들거나 또는 뭐 거의 사라져 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실제 임상적으로 이제 그 환자분들 치료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효율이나 조금 느리긴 해도 통증이 거의 다 일률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치료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치료율이라고 굳이 얘기하기 좀 쉽지는 않은데요. 보통 이제 이 허리 통증이나 좌골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3개월 치료하면 거의 3개월 80% 정도는 호전이 됩니다. 안 되는 것들을 그렇게 또 할 수 있는다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네요. 80%. 네, 맞습니다. 거의 안 되는 거를. 저희 병원까지 오신 분들은 대부분 10군데 이상 들렸다 오시거든요. 다 그럼 거의 진통제 중독돼서 오십니다. 안 된다고 봐야 되는 사람들이네. 거의 그러니까 그게 80%면 이거는 거의 상당히 획기적인 겁니다. 우와. 걱정되시는 일들 있으신 분들 전부 연세 S 의원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80% 정도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뭐 다 됐다라고 하는 그 문제 거의 난치병 환자분들이 많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통증류도 있는데 만성 통증. 만성 통증. 하루 종일 아프고 그다음에 뭐 1년, 2년, 3년 계속 아프고 너무 아프다 보니까 막 맨날 소리 지르고 기어다니시고 서지도 못하고 그러는 분들 특히
제가 만난 분 중에 이 그 항문하고 이제 여성 생식 이 부위가 네네네. 여기 오셔서 앉아 있는데 계속 아프다고 인상 쓰고 그 통증이 해결이 안 돼 갖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몸은 쌩쌩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하. 네. 그렇구나. 그런 만성적인 통증도 이렇게 이 전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만성적인 통증 같은 어떻습니까? 경우 치료 결과가 이제 만성 통증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아프면 전문가인 의사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는 통증의학이나 현대의학에서 가르쳐 주는 건 모든 것이 다 진통제로 처방을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세포를 살리는 치료는 안 하거든요. 제가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분들 딱 오시면 여지껏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셨던 진통제 끊으세요. 약을? 약 끊으세요. 그걸로 해서 2주일 이상 먹어서 안 좋아지면 끊고 세포 자체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걸 살리는 걸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만성 통증도 어떤 통증이든지 간에 80% 정도, 3개월이면 보통 평균 80% 정도는 좋아지십니다. 우와. 그게 결국은 이제 전기가 부족해서 일어난 통증의 원인들이 대부분 전기가 부족해서 일어났으니까 그걸 전자를 채워주는 거라서 가능하다 이런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 암 환자 같은 경우에 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실 것 같고 난치병 환자들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황반변성, 좌골신경통 뭐 이런 종류들은 거의 뭐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병 중에 발가락이 썩고 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발가락 잘라야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경험, 그 임상적인 결과 이런 것들을 좀 살짝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난치병 환자분들은 진짜 뭐 자포자기 상태로 오시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제가 쭉 그 치료를 해본 결과 이분들을 근본적으로 고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세포 충전을 하게 되면 세포들이 팔팔해져 갖고 축 늘어져 있다가 그러다가 쌩쌩해지면서 새끼를 낳아요. 그걸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세포가 새끼를 난다 그러면 이상하고 하여튼 세포 분열을 해서 새로운 세포가 탄생을 하게 되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세포 분열해서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긴 한데 꾸준히 하신 분들은 거의 틀림없이 다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산성 환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전자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약 알칼리 형태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맞습니다. 그런 이제 산성화되고 산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을 바꿀 수 있는죠. 이 전기를 넣어주는 것을 바꿀 수 통해서. 있습니다. 대부분 암 환자들은 산성 체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포가 방전이 되면 산성으로 되는 거고요. 충전이 되면은 알칼리성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거의 산성 체질이에요. 산성 체질이고 건강한 사람은 알칼리성 체질인데 이거를 전기를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 몸에 산화 환원 반응이 생기게 되죠. 산화 환원이 돼서 환원 반응이 되면서 알칼리성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화 반응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고 환원 반응은 전자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LQ를 통해서 전자를 집어넣어주면 환원이 되면서 알칼리성 체질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세포가 충전이 되고 세포가 쌩쌩해지면서 이 질병이 낫게 되는 원리입니다. 전기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의 뭐 이 혁신적인 그런 그 일종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그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이다 이런 이해가 좀 되는데요.
이 원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우리 몸속에 림프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이게 이제 노화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각종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는 원인이고, 이 림프 찌꺼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성분들이 이제 단백질에 카르복실계하고 몸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칼슘 이런 것들이 서로 막 달라붙어 가지고 떡져가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이 미세전류 기계를 쓰게 되면 림프 순환 시키는데 또 세포 주변에 청소를 해내는데 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림프 부종을 연구하고 림프 부종 네. 주로 치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개발이 된 게 LQ요법인데요. 네. 림프 순환에는 미세전류가 굉장히 특효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림프 순환을 좋게 해주는 두 가지 기전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림프 계통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림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몸에 순환하는 게 동맥과 정맥은 어느 정도 아세요? 동맥은 피를 주는 거, 정맥은 노폐물 실어 나르는 거. 림프는 뭐냐? 림프는 우리 다쳤을 때 나오는 진물 같은 건데요. 혈액의 양은 4리터 정도 돼요. 근데 림프 양은 12리터. 와, 3배 내지 4배가 많아서 이 혈액이 닿지 못하는 부분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배설해주고, 그리고 이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오면 싸우는 면역 기능도 있고 이렇거든요. 림프에서. 예, 근데 이제 림프가 순환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쌓이는 게 림프 슬러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림프 쓰레기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포도 이 배설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대변 보고 소변 보듯이 그런 배설물이 빨리빨리 씻어내줘야 되는데 순환이 안 좋으니까 이게 쌓여요. 쌓이니까 그 주위가 똥오줌이 잔뜩 있으면 그 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우리 세포에도 림프 찌꺼기, 그러니까 세포 배설물들이 잔뜩 쌓여 있으면 거기에 이제 파리가 꼈고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는 거라서 그거를 이제 전기를 넣어주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가 하면은 이제 림프가 요거 림프 순환인데 이제 림프 순환이 되는데 그 림프 찌꺼기를 미세 전류가 분해를 시켜버려요. 네, 분해시켜서 잘게 만들어서 묽게 만들어갖고 빠지기 좋게 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세포나 림프 세포의 관안에 있는 평활근, 그러니까 근육세포 속에 사이토스켈렉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 이렇게 물질을 구성하는 얼기설기한 기초, 그걸 해주는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탄탄해지면서 세포막 전이를 회복시켜주고 칼슘이온 흐름을 활성화시켜주고 해서 그 정체되어 있던 림프관이 다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는 게 바로 미세전류입니다. 세포 골격이 탄탄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이 평활근이 수축과 이완을 하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 잠깐 보여주세요. 이제 수축과 이완 보시면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면 이게 훨씬 더 활발해지죠. 지금 가운데 있는 게 림프관인데요. 그게 쫙 오그라들었다 퍼졌다 오그라들었다 퍼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보고 림프관. 그게 이제 전기가 들어가면 훨씬 더 활기차게 저렇게 해서 림프 찌꺼기를 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 부종 환자들을 이 LQ요법을 이제 사실은 욕심 같아서 매일매일 오세요 그러는데 그거는 좀 힘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리는데 사실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림프 흐름이 좋아지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결국 또 전기가 답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림프 찌꺼기, 세포 노폐물 배설물들이 잘게 잘라주는 효과와 그다음에 림프관 수축을 훨씬 더 강하게 해주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전기가 림프 찌꺼기를 분해를 해서 보내준다.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원장님 꽤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하셔가지고 LQ1000이라고 하는 이런 기계를 이제 만드셨는데요. 고전압 미세전류다. 이게 어떤 기술인지 어떤 의미인지
요걸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이 이온분해 시킨다, 림프 찌꺼기를 없앤다 이런 차원의 네. 예, 도움이 엄청 많이 된다 그런 것들이 네, 네.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네. 뭡니까? 고전압 미세전류. 미세전류 제품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와 있고 네. 수백 가지 넘을 거예요. 그런데 네.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피부는 엄청나게 두터운 그 네. 장벽을 쌓고 있어요. 네. 외부 병균이 진입하지 못하고 네.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저항이 있어갖고 이 전압이 높아질수록 저항이 떨어지는 거 보실 거예요. 맨 오른쪽에 95% 보면은 저항 숫자가 처음에는 6100이었다 1500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게 전압이 올라가니까. 그게 몇 볼트냐 1000볼트잖아요. 네. 네, 그런 이제 제가 쓰는 건 3000볼트를 주로 많이 쓰는데 그럼 훨씬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가 침투되는데 피부의 각질층이 가장 그 전기 저항이 높아요. 그래서 이 피부에다 대는 거나 뭐 바르는 거나 미세전류 이런 게 못 뚫고 들어가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나 고전압일 때는 저항이 낮아져서 뚫고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도표입니다. 네. 고전압이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전압 미세전류를 활용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네. 고전압으로 해서 전기가 훨씬 더 잘 들어간다. 그렇죠. 미세전류가 네. 이제 피부 저항을 통과시키는 툴이 고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이제 있는 기계들은 뭐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그런 수준의 전기인데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12V, 5V 네, 5V. 네, 네. 이런 식인데 네, 이거는 3000V다. 네. 그러면 강도로 두 개를 비교를 한다면 네, 네. 어떻게 수치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강도는 뭐 3000볼트면 5볼트면 600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전압이라는 거는 우리 수위 차이하고 똑같아요. 물의 높이하고 이제 차이가 똑같은데 5볼트차는 이런 간격으로 해서 이런 힘으로 넣어주는 거 전압이잖아요. 압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전압은 이게 굉장히 크니까 압력이 굉장히 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딱 넣고 아주 센 권총으로 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전압. 네. 그래서 이제 쑥쑥 들어간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은 사실은 이제 항상성 유지를 통해서 자율신경 조절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돌아가고 있다고 볼 정도로 이 자율신경 조절을 잘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 미세전류를 3000V짜리 LQ로 전기를 넣어주면 이 자율신경 조절하는데도 뭐 도움이 됩니다. 자율신경계통의 질병들을 지금 현대의학이 치료하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약물로 하는데 그건 전혀 효과가 없고요. 근데 이제 자율신경계의 대표적인 신경이 미주신경이거든요. 미주신경 그림 보시면은 뇌에서부터 이제 나온 뇌간신경의 일종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폐, 심장, 간, 췌장, 위장, 뭐 대장, 소장 다 걸려 있네요. 이게 자율신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의지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는 건 수의신경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 안 해도 스스로 막 돌아가는 거. 나 심장 멈춰 그러는데 심장 안 멈춰지잖아요. 나 심장 멈추고 싶어.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쉽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이 미주신경인데요. 미주신경이 교란이 일어나면 자율신경계 부조가 돼갖고 모든 이 자율신경계통에 지배하는 이런 간 기능이라든지 뭐 장 기능이라든지 심장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좋게 해주는 것이 전기가 충전이 됨으로써 신경, 미주신경의 이 부조, 뭐 지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주 일정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구역질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그 신경을 건드리는. 그거는 이제 자율신경 반사. 반사 현상이고요. 그것도 뭐 하나의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신경 조절을 훨씬 더 잘하게 된다. 전기가 들어가서
신경 전달이 훨씬 더 잘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신경을 좀 재생을 시키는데도. 네, 지금 L기업 미세전류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신경 재생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신경도 림프 찌꺼기가 쌓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자율적으로 좋아지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율신경에 딱 들어가면은 미세전류가 이건 어디서 온 거야? 생체전류하고 모사라고 써있죠. 생체전류로 착각을 해요. 그래갖고 신경막 전이가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든 자율신경에 이 서로 신호 전달이 안정이 돼갖고 코티솔이 분비가 감소돼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니까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심박수 이 심장이 뛰는 툭툭 뛰는 것도 감소돼서 편안한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네네. 자율신경 안정 효과도 대단합니다. 와, 근데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를 한다. 전기 미세전류가. 네, 맞습니다. 네네. 이거는 뭐 너무 혁신적인 말씀인데요. 자율신경이라고 그러면 조절되고 있는 게 아까 저 장기들 잖아요. 네, 전기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췌장이라고 하면 인슐린 분비량을 조절을 늘렸다, 줄였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준다. 그게 된다는 말씀이시? 네, 됩니다. 그게 되면 당뇨나 혈압이나 면역이나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컨트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충분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질병, 당뇨나 혈관 질환 환자인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탁월하다고요? 네, 탁월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난치병 중에서 이제 뭐 당뇨병, 합병 중엔 대표적인 게 당뇨발인데요.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3개월이면 정상으로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조금 설명드리면은 산화질소라는 게 있어요. 산화질소가 있는데 혈관이나 림프관 안에는 이게 달라붙지 말라고 내피세포, 미끄덩한 그런 세포가 있어요. 내피세포가 관 안에 있는데 그 내피세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산화질소를 분비를 해요. 그 내피세포에서 미끄덩한 것도 만들어주지만 산화질소를 분비하는데 산화질소는 어떤 일을 하냐면 평활근이 이완이 돼요. 평활근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신경으로 얘가 오그라졌다 펴졌다 심장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평활근이 이완이 되니까 모세혈관이라든지 모세림프관이 이완이 되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고혈압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되는데 당뇨병에서는 혈관 내피 세포가 그 NO 산화질소를 계속 내니까는 이게 혈액순환이 막혔다가 이 당뇨병에서는 내피가 망가진 거예요. 내피세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질소를 적게 분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해갖고 혈전이 생겨서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당뇨발이에요, 이게. 근데 그 당화혈색소가 처음에 저 12로 돼 있죠. 그게 3개월 후에 얼마입니까? 6.6 거의 정상으로 떨어지면서 내피세포가 계속 이걸 혈관하고 림프관을 확장시켜 주니까 순환이 좋아지니까 찌꺼기는 잘 빠지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니까 저렇게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2월 달 초인데 여기가 2월 말이니까 한 4개월 정도 치료한 겁니다. 4개월 만에 썩어가는 발가락이 정상으로 돌아온 사진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뭐 더 많은 환자 케이스를 봐야 되겠지만은 요번에 제가 세계 창성학회 때 이제 새로운 치료법으로 해서 제가 논문을 이제 조금 있으면 충격적이네요. 이건 놀라운 사진인데. 뭐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와, 놀랍습니다. 탁월하다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탁월한 효과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게 뭐 혈관도 콜라겐, 근육도 콜라겐, 근막도 콜라겐, 콜라겐이 정말 많이 있죠. 맞습니다. 콜라겐이 부실하면 뭐 간도 무너지고 맞아요. 기초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또 우리 몸에 콜라겐이라서
근데 이 콜라겐 합성을 140%까지 증가시킨다. 근데 이런 뭐 얘기가 단백질 있는데. 합성 뭐 당연히 증가되는 게 뭐냐면은 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은 생산이 좋아지고 생산 효율이 높아지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이나 피부과 의사들이나 예. 뭐 미용 치료하는 의사들이 주로 쓰는 거는 콜라겐이 아니고 예. 히알루론산이거든요. 예. 그거는 물 종류와 비슷한 거예요. 물 예. 같은 탄수화물입니다. 건데. 콜라겐은 단백질이고 예. 히알루론은 탄수화물 계통이라 그 효과가 이제 좀 그런데 예. 콜라겐은 사실은 우리 피부 탄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네. 지지대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콜라겐들이 합성이 이제 적어되면은 얼굴이 탱탱해지고 젊어지고 그렇죠. 예. 네. 그게 노화가 이제 뭐 훨씬- 천천히 되거나 또는 어느 정도는 막아주는 네, 이런 네, 개념으로. 항노화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전류를 활용을 하면 네, 네. 항노화가 네, 네, 된다. 네, 네. 좀 더 천천히 늙을 수 네, 있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질병도 또 더 천천히 오게 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한 7년 전인가 싱가포르에서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예. 지금 연세가 80 넘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싱가포르에 있으니까 LQ를 한 대 구매해 갖고 가셔서 했는데 지금 오시면 가끔씩 한국에 오시면 네. 들리시거든요. 예. 50대 후반으로 보이세요. 하루에 30분씩 3번 하고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너무 건강하시고 너무 탕탕하세요. 근데 자기 동기들은 죽었습니다. 지금 몇 살인데 50대? 8순이 넘었습니다. 30년. 8순이 넘으신 분인데 겉으로 보기에 50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50대로 보입니다. 그럼 거의 뭐 네, 사업도 너무 잘하시고요. 30년 정도는 네. 젊어 보이네 이런. 네, 만성 피로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10년은 훨씬 더. 아유, 10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어떤 30년. 예. 와. 그래갖고 이게 콜라겐이 이제 자꾸 이게 생성이 잘 되면은 뭐 젊어지는 것도 있고 주름도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주름도 뭐 적어지고 조직도 땡땡해져요. 아주 탱글탱글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포막이 전이가 이제 세포막이 아주 정상이 되다 보면은 새로운 세포를 자꾸만 잘 만들게끔 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물론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면역력 좋아지지, 뭐 피부 좋아지지, 모든 게 좋아지니까 그렇죠. 뭐 이 항노화에는 최고입니다. 부작용이 없고, 네. 그 아기들이 보면은 피부가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네. 그게 피부가 좋은 이유가 재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생산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성장기니까.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막 뛰어다니면서 놀아도 지치지 않아요. 네. 그게 결국은 전기, 그다음에 재생 이렇게 연관이 되는 이야기였군요. 네, 배터리가 새 거 아닙니까? 배터리 새 거. 그러네요. 뭐 저도 이제 7순이 넘었는데요. 제 배터리는 72년 동안 쓴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저도 뭐 매일 이게 이제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저도 이제 LQ를 전기를 먹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는 머리 색깔은 아버지 닮아서 유전으로 허옇지만 뭐 좀 별로 안 늙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친구들도 그러고 환자분들 30년 전에 오셨던 분들 젊어 보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50대 후반이나 정도밖에. 네네. 목소리도 짱짱하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늙어 보이지 않는다고 다들 네. 이 결국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전기, 전자, 아까 양성자 이런 것으로 지금 함축돼 버리거든요. 결국은 물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약물 치료는 화학적인 건데 모든 게 다 독성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데 물리적인 치료는 너무 지나치지 않을 경우에는 인체에 너무 도움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밥 먹고 운동하고 이것으로 인해서도 몸이 많이 그 배설물 때문에 오염되잖아요. 결국 하는 일은 전기 만들려고 하는 거였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몸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훨씬 편하죠. 내 몸에서 충분하게 못 만들어내니까 뭐 언제나 적게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적으니까 이걸로 조금씩 더 보충을 자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습니다. 어린이로 돌아가는 몸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돼요. 뭐 그렇다고 너무 어려지면 안 되집니다. 너무 젊어지면 곤란해집니다. 근데 엄청나게 넣어주면 에너지가 완전히 만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사각서약 진단이라고 이 LQ로도 진단 기능도 있는데 해보면 컨디션이 나쁠 때는 굉장히 소리가 크고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예. 거의 소리 안 나요. 예.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미래에는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 미래의학에서 미세전류의 위치 어디로 갈까? 뭐 예. 이런 게 앞으로는 이제 약이라는 것이 이제 제약회사들이 뭐 세계 굴지 제약회사들이 많이 돈도 벌고 그랬는데 예. 약을 먹으면은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미래는 어떻게 되냐면 약물보다는 네. 어떠한 물리적인 치료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병이 들었을 때 뭐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아프면 네. 치료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앞으로는 미리 조정을 하는 거야. 계속 이제 LQ로 충전을 한다는 제가 갖고 네. 면역력을 높여주고 네. 면역력이 높아지면 암에 절대 안 걸리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전기가 충전된 상태에서는 뭐 회복도 빠르고요. 그런 식으로 갈 거고 약이나 시술, 수술 이런 거보다는 미리 다 해서 건강한 상태로 해서 전자나 물리치료로 가게 될 겁니다. 이제 제가 하는 세포 충전 건강법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겁니다. 네. 30년 후에는 거의 제가 만든 기계가 집집마다 다 한 대씩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는 여지껏 치료는 세포가 어떻고 우리 의과대학 다닐 때 다 세포가 이렇게 되고 암세포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배웠지만 앞으로는 이제 전기 생리적으로 이거는 몇 마이크로볼트고 이거는 몇 마이크로암페어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걸로 모든 진단이나 물리적으로 그냥 가능해져 또 이제 앞으로 양자의학이 발전되고 퀀텀 시어리로 해서 이제 퀀텀의 질량 지수 이런 게 다 나와서 그걸로 진단이 될 겁니다. 거의 미래의 전 분야, 전 그 병원의 과들로 다 휩쓸어 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기존에 이렇게 오진 많이 하는 이런 의사들도 이제 지금 설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 AI가 요새 진단하는 걸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약물 치료나 이런 약 처방이나 약 제약 개선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없어질 것이고요. 앞으로 이게 3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이 전기, 전자 물리 이런 전기, 미세전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든 전 인류가 건강해지는 그런 게 가능해질 거로 보이고 앞으로는 세포 에너지 의학이다. 세포 전기 생리학을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현재는 이제 의사들이 그 전기 생리는 물리치료사나 물리치료실에서 전기 치료하는 거지 이렇게 너무너무 소홀히 되었는데 제가 이 전기 미세전류에 심취하게 된 것도 결국은 계기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미세전류 고전압 치료를 하게 된 게 림프 부종 환자들 세계적인 난치병이고 지금 500만 명이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몇천만 명 될 겁니다. 정확한 통계도 없으니까 미국에만 300만 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본 환자가 4천 명이에요. 한국에서 제가 본 것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 림프가 아직 미지 세계였는데 제가 림프 부종을 하면서 조금 알게 됐고 그다음에 림프를 컨트롤하는 건 전기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 그리고 이 전기로 미세전류를 치료하다 보니까 의외의 결과, 항암 효과, 면역력 높이는 거, 그다음에 항노화 효과, 그리고 난치병 치료, 만성 통증 치료, 그리고 항암 통증을 좋아지게 하는 거, 그리고 신경이 마비됐던 게 재생이 되는 거, 그다음에 섬유화가 된 게 풀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환자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파킨슨 환자가 원장님 저 이제는 버스 타고 출퇴근할 수 있어요. 그게 한 8번 치료했는데 8번째부터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치료는 일단 부작용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받아도 되고 그다음에 효과가 아주 기가 막히다.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아픈 것까지 찾아가서 고쳐줘 버려요. 그러니까요. 진단이 안 된 것들이 많거든요. 의사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CT, MRI가 되게 진단 잘하는 것 같지만 걔네들은 거의 다 진단하는 게 형태학적인 진단, 모양만 보고 진단을 하는 거지 속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도 이쁘고 겉에만 보고 하면은 이쁘잖아요. 그럼 홀라당 반해. 근데 속내가
아주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LQ는 속내를 진단하는 거예요. 미세전류는 이 속내, 겉으로는 이뻐도 속이 망가진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망가졌어도 못생겼어도 속이 튼튼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LQ 미세전류 진단은 속내를 보는 거야. 얼마나 충전이 돼 있어. 요건 그러면 제대로 기능을 하겠군. 요 정도 심하게 방전됐네. 그러면 이건 제대로 이 기능을 못 하겠네. 우리 세포는 우리 몸의 세포 종류 256가지나 돼요. 그거를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최신 업그레이드된 그런 치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충격적인 게 내 몸에 진단되지 않은 나빠 있는 어딘가 거기도 재생시킨다. 찾아가서 재생시키죠. 와. 전기는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해도 발이 고쳐집니다. 우리 침 넣을 때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 배가 막 아플 때 여기다가 사열 뜨잖아요. 이렇게 뜨잖아요. 손가락 끝에. 그러면은 이게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건 하면 이 위장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다 좋아져요. 이 전기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혹시 뭐 인상적인 분 있으시면 지금 좀 해주시면. 제일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뇌질환인데, 뇌는 이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아주 특수한 림프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도 밝혀진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그것을 더 빨리 좋아지긴 하는데 더 빨리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치료법을 이제 개발했으면 좋겠고, 그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대부분 다 그러세요. 열몇 군데 이제 다른 병원 다니다 안 나니까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거의 100명 중에 80명은 굉장히 만족하세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CRPS라고 이제 아주 그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환자들인데, 그거 고쳐줬을 때가 제가 제일 기뻤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아마 치매는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오질 않아서 제가 통계는 못 내고 있는데 치매도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기본을 해주는 거라서. 맞습니다. 역시 기초가 탄탄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요 미세전류 공부를 좀 해봤는데, 퀴즈를 좀 이렇게 한번 좀 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전류는 우리 몸의 에너지 화폐인 이것을 500% 증가시킨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생각나는데요. 비트코인 아니고요. ATP를 500% 증가시킵니다. ATP로 500%. 이게 5배 올라가면 증가시키면 요 증가시키는 게 미세전류를 넣고 있을 때 500% 올라가고, 미세전류를 넣지 않으면 다시 떨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충전 방전 이거 똑같습니다. 핸드폰하고. 그래서 한번 충전시켜줬다고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전이 되면은 충전시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충전 방전 하는데, 근데 특히 틀린 게 뭐냐면, 우리 인체는 이게 핸드폰의 배터리하고 틀린 게, 충전 방전 똑같은데 우리 인체는 충전 방전이 반복되고 오래되게 되면은 세포를 분열시켜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줍니다. 충전이 아니어도 나 스스로도 이제 충전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간다. 임신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새끼를 낳는다는 말이에요. 새끼를 낳습니다. 우리 인체 세포는 새끼를 낳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퀴즈. 염증 부위는 플러스 전하일까요? 마이너스 전하일까요? 전하가 이제 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충전량으로 봤을 때 보통 염증 부위는 그 정상보다는 많이 그 플러스 전하가 많이 뛰어서 중화가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우리가 건강한 세포는 바깥쪽이 플러스고 안쪽이 세포질 안쪽은 마이너스인데, 그게 차이가 커야지 건강한 건데, 염증 세포, 염증 부위에 있는 데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플러스 전화 쪽으로 많이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보면은 결국 이 전하라고 하는 게 전자가 많이 있냐, 네, 맞습니다. 적게 있냐 지금 그 개념이고 네. 세포의 안에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자를 막 만들어 가지고 네. 세포 내에 보내고 있는 거고 네. 바깥으로 나갈수록 전자가 점점점 줄어들어 버리는 거라서 바깥은 플러스, 네. 한쪽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염증도 전자를 못 만들어내니까 플러스. 전자가 없다. 전자가 없는 상태다. 네. 워낙 이렇게. 전자의 기본 단위가 마이너스니까 네, 이제 네. 헷갈리기 쉬운데요. 예. 네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많은 게 좋은 겁니다. 네. 네. 염증이 있을 때는 네. 마이너스가 적어지고 플러스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마이너스가 싫은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마이너스가 훨씬 좋은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도 돈도 마이너스가 돼야 좋은 거 아닐까요? 뭐 그건 뭐 할수 있으면. 이제 뭐 예.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또 퀴즈 보겠습니다. 미세전류요법은 세포를 자극하는 것인가, 충전하는 것인가? 보통 이제 전기 치료의 99.99%는 그 세포를 자극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미세전류요법, LQ요법은 같이 동반해서 가는 충전요법입니다. 충전. 네. 전기가. 네, 피하 식별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기타 전기 치료는 전부 다 자극을 하는 거라 피하 식별이 돼서 치료할 때 찌릿찌릿하고 아픕니다. 네. 자, 다음은요. 이 물을 많이 마셔라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LQ 치료 시에도 물을 많이 마시면 이게 더 좋은 것인가요? 네, 물은 이제 뭐 제가 림프 부종 전문이기 때문에 림프 부종 환자는 부어 있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마시면 더 붓는다는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 일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림프 부종 환자분들도 하루에 2리터 마시시고 물을 많이 마시고 우리 병원에서 특별히 이 검사하는 게 있어요. 혈액 점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피가 얼마나 끈끈하냐 이걸 보는 건데 물은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는 게 좋고 성인일 경우에 거기에다가 소금 미네랄 이 전기 이온을 도와주는 소금을 약간 타시고 거기에다 레몬 하나를 으깨서 같이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레몬은 강한 알칼리성 체질로 만들어주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 잘 챙겨 드시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맞습니다.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네랄도 좀 같이 특히 소금이 있으면 더 좋다. 네, 맞습니다. 또 퀴즈. 미세전류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이물질의 분비, 이물질을 배설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네. 그 혈관 확장시켜주는 거는 이 혈관이 이제 모세 혈관이 있고 모세 림프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피세포라는 게 있는데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그것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잘 빠져나가고 물질이 또 이 입출이 쉬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네, 맞습니다. 통증이 심한 곳에 LQ를 대면 전류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네, 맞습니다. 통증이 심한 곳은 이제 전압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고전압을 대게 되면 전류가 확 하고 쏠려서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통증이 이제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건 진단할 때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통전통이라고 하는데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내 몸에 어디가 나쁜지 이걸 갖다 댔을 때 아프면 아플수록 거기가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통증 유발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걸 서피스 스캔이라고 그러는데 스캐닝이 이렇게 아픈 데를 이렇게 이제 기계로 이렇게 대면은 환자분들이 소리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이제 통증의 유발점,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여기가 아픈데 통증 유발점은 여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댔는데 심하게 아픈 곳은 문제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진단도 할 수 있다는 게 참 특이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재생도 되고 또 고쳐도 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새끼도 났습니다. 오늘 새끼가 그냥 아주
그리고 미세전류는 100만 불로 1단위를 사용한다.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 미세전류라는 거는 우리 생체, 우리 몸에 흐르는 전류하고 거의 비슷해서 피와 식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00만 분의 1 마이크로 암페어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거라서 이걸 늦어도 5, 그러고서 그냥 보충해주는 정도지 자극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 예. 네네. 책을 좀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음 문제가 LQ요법을 개발한 심영기 원장님의 저서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뭐 제가 제 책 뭐 자랑을 좀 하면은 네. 아마 세계 최초로 세포를 충전시키는 건강법 쓴 건 절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주위에서 그러는데 이거를 영어, 예. 중국어 이런 식으로 좀 번역해서 번역서를 내라고 그러네요. 건의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 이것이 이미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 한번 등극한 적이 있고요. 오. 그리고 이게 3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4판을 해서 더 네네. 이제 보강해서 집필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 가격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예. 와, 대박입니다. 대박. 예. 네. 뭐든 된다는 게 참 충격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 미세전류는 상처 치유 속도를 늦춘다. 아,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 이게 이제 ATP, 그러니까 세포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5배나 증가시키기 때문에 예. 상처 치유 속도가 3배에서 5배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골절, 뼈 골절로 부러진 경우에도 굉장히 그 2~3배 이상 빨라집니다. 네. 오, 신기합니다. 네. 예. 마지막입니다. 나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외치면 효과가 더 좋다. 네, 당연하죠. 저기 그때 제가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낫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예. 그분은 정말로 20번 정도 치료를 했는데 예. 그래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오시라 그래서 딴 사람들은 20번 했으면 지금 80% 이상 좋아졌었는데 왜 안 좋아지냐고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아 사실은 전 재산인데 20억을 사기당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각만 하면은 막 그냥 에너지 떨어지는 거예요. 배터리 충전을 해줘도 스트레스 받으면 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력이 또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뭐든지 누구든지 고난이나 힘든 일이 닥치고 아픈 것도 생기거든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화이팅 하시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네. 자, 예, 마지막으로 혹시 구독자분들한테 뭐 놓치신 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이제 어려운 길을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은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림프 부종 환자 죽을 때까지 이 환자를 위해서 난 살고 죽겠다 하고 개발된 게 LQ요법인데 너무나 감사한 게 난치병이 좋아지고 암성 통증이 좋아지고 신경이 재생되고 이런 기적을 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있는데 매스컴,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많겠지만은 정말로 우리 인체에 무해한 치료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가 무엇인가를 엄밀히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뭐 대학병원의 뭐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너는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들도 많아요. 저한테도. 그래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이 대학병원 교수는 뭐 거의 맹신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현대의학의 맹점을 파고 들어갔을 땐 틀린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진정한 것은 약을 최소한도로 드시면서 뭐 우선은 웬만한 거는 이길 만한 거는 너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이 정신력으로도 볼 필요도 있고 그러나 국가에서 하는 정기 검진은 꼭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치료를 결정할 때 첫 번째는 비수술적인 요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술은 최종으로 너무 선뜻 몸에다 칼 대는 거는 안 좋다. 제가 하는 하지정맥류는 해도 되지만은 나머지는 뭐 가급적이면 몸에 칼을 안 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우선 건강이 영적, 혼적, 육적 이런 건강 삼박자가 이제 맞아야 되는 거니까 또 너무 육적인 건강에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면 생길 병도 물러간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저는 오늘 이거 우리 몸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양이 거의 항상 뭐 부족하고 나이가 들면 또 자꾸 떨어지고 아무래도 발전 용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휴대용으로 몸에다 딱 붙여가지고 3000볼트짜리 붙여갖고 다닐 수 있는 24시간 내내 충전하죠. 그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과학적으로 가능할 건 같습니다만 포터블이라는 것이 좀 한계는 좀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거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내 몸이 정상인지 안 정상인지 꼭 4가지 체크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의과대학 1학년 때 그 우리 스승님 지금 자꾸 하셨지만 환자 왔을 때 4가지를 체크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잘 먹냐, 두 번째는 잘 싸냐,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자냐. 그다음에 4번째는 잘 하냐. 하는 건 섹스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일 때. 그래서 요거 4가지 이상이 있으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은 항상 잊지 마시고 이상이 진리네요. 그것이 안 먹으면 죽는 아무리 CT, MRI가 발달되고 뭐 CT가 발달돼도 그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요새 젊은 의사는 전부 다 컴퓨터만 보고 있지 그 4가지 물어보는 의사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체킹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덕분에 이 미세전류는 그냥 전기, 전류, 뭐 전자 이런 개념보다 한층 더 깊이가 있는 생명의 고난, 맞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훨씬 더 활성화시켜주는, 재생시켜주는, 살아가도록 해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